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부생수소 공급 계획을 철회하면서 광양시도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전략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가 최근 새로운 수소도시 조성 전략의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아직 과제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는 지난 2022년 수소도시로 지정되면서 전남 제1의 수소도시 육성을 위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광양시 전역으로 연결되는 수소 공급 인프라 구축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부생수소 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최근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광양시는 수소의 생산 방식에 대해 물에 전기를 가해 수소를 생성하는 수전의 방식으로 최종 선택했습니다. 수전의 방식은 수소의 순도가 99.99% 이상으로 매우 높고 환경 친화적인 방식입니다. 선정된 수전의 방식은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방식으로서 광양시 친환경 수소도시로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수소 생산 시설이 들어설 입지로 태인동 1원 9,800여 제곱미터 면적을 선정했습니다. 이곳에 오는 2028년 말까지 계획 용량 연간 350여 톤 생산 규모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시는 이곳에서 생산된 수소를 활용해 오는 2030년까지 수소 충전소 운영, 산업용 에너지원 등으로 폭넓게 활용하면서 수소도시를 구체적으로 구현해낼 방침입니다. 광양시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청사진은 이렇게 제시됐지만 아직 현실적인 과제들도 적진 않습니다. 먼저 광양시가 채택한 수전의 방식이 SMR, 폐플라스틱 가스화 시설에 비해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이 높다는 점입니다. 특히 전기화학 반응에 기인한 물분해 방식이다 보니 전기 공급이 필수적인데 경제성을 갖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방안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함께 인접도시와의 인프라 연계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도 절실합니다. 광양시 단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는 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전남도에서 시행하는 광양만권 수소 배관망이랄지 여수, 순천, 광양이 함께 할 수 있는 수소 생산과 활용 분야에 같이 좀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전남 제1의 수소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광양시.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이번에 제시된 청사진이 기반이 돼 실질적 성과까지 성공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시가 석유화학 산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자 보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가능한 자금은 기업 운영과 영업 활동에 필요한 운전 자금으로 기업당 최대 대출 한도는 5억 원이고 대출 시 연 3%의 이자 보전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은 오는 11월 14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수 가망만과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적조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94곳을 매일 예찰합니다. 또 산소 공급기와 정화선 등 방제 장비 3,300여 대와 황토 6만 1,000톤을 확보했으며 어업인을 대상으로 양식장 관리 요령을 지도할 방침입니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남의 국비로 역대 최대 규모인 9조 4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은 건의액의 절반 수준만 반영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무안국제공항을 거쳐 목포역을 연결하는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 현재 공정률은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44% 선으로 1년 차의 공사는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같은 더딘 공정률이 예산 확보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부는 낮은 공정률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를 기존 건의액인 2,630억 원의 절반 수준만 반영했습니다. KTX 무안공항역 개통을 계기로 무안공항의 활성화는 물론
군공항 문제를 풀어가려던 전남도에는 아쉬운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까지 이게 완료되려면은 여기 998억 원이 더 증액이 되면은 내년까지 다 맞출 수 있고. 이 같은 악재에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남 예산은 올해보다 6% 증가한 9조 4,188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새 정부 정책에 발맞춘 차세대 재생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에 1,691억 원이 반영됐고 SOC 분야, 무안과 여수공항 활주로 시설 개선비 96억 원 등 신규 사업 49건이 포함됐습니다. 이제 전남은 국비 9조 원 시대를 넘어서서 10조 원 시대를 향해서 당당히 나아가고 있으며 전남도는 토지 보상이 98% 완료됐고 암질 문제가 발견된 터널 공사 등 공사 기간을 당길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며 반드시 내년 안에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 지난해에도 초기 반영액이 절반에 그쳤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백억이 증액된 만큼 올해도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총력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노후 아파트에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작은 불씨에도 대처가 어렵다 보니 화재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들을 챙기면 되는지 최항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어진 지 33년이 된 여수의 한 아파트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김할머니 댁. 작은 방에 냉장고 2대가 노랗게 바른 콘센트에 꽂혀 있습니다. 2대의 냉장고가 이렇게 오래된 멀티 콘센트에 꽂혀 있을 경우 작은 스파크가 큰 불이 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겉면이 변색하거나 전선 피복이 벗겨진 멀티 콘센트는 교체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멀티탭은 내부 절연이 약해져 있을 뿐 아니라 주변에 먼지가 쌓이고 열이 제대로 방출되지 않아 더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소화 스티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콘센트 내부에 붙여두면 불씨가 발생했을 때 약재가 분출돼 초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소방이 촬영한 실험 영상입니다. 양 콘센트에 불을 붙였지만 일반 콘센트는 바로 불이 붙는 반면 소화 스티커가 부착된 콘센트엔 불길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이 효과를 바탕으로 소방과 전남도 복지기동대도 노후 아파트를 돌며 낡은 콘센트는 교체하고 곳곳에 소화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조작 없이도 스스로 작동하기 때문에 가정이나 사무실, 특히 계속 사용 중인 가전용품 또는 시설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소방당국은 오는 9월까지 전남 지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화재 취약지대를 점검하고 멀티 콘센트의 안전뿐 아니라 단독 경보기, 소화기 설치도 함께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최초 3도 수군 통제형 수군의 활약상을 재조명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여수 종고에는 오늘 진남 문예회관에서 학술대회를 열고 3도 수군 통제형의 핵심 조직인 5관 5포를 중심으로 전라 좌수영 수군의 조직과 병력, 주요 해전 활동을 다각도로 조명했습니다. 5관 5포는 조선 수군의 행정과 군사작전을 담당하는 5개 관청과 5개의 군사 거점을 뜻하며 이번 학술대회에선 이들의 역할과 중요성이 논의됐습니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2025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내일부터 전시 일정에 들어갑니다. 포용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디자인을 통해 서로를 인식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그립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이 젖어 있거나 물건을 들고 있을 때 둥근 문 손잡이를 돌리기 힘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등장한 게 막대형 손잡이입니다. 올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이런 고민에서 시작합니다. 나에게 쓸모 있는 것이 누구에게나 쓸모 있는지, 그래서 화두로 삼은 게 포용이라는 미덕입니다. 이 모바일 게임은 다양한 선택 상황에서 누군가를 포용하거나 내가 포용받아야 살아남는 참여형 작품입니다. 포용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다소 살벌한 제목의 이 게임은 이번 전시의 정신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포용하지 못하는 세상이 왔어요. 포용하지 않으면 죽는 세상이 왔어.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행동을 다 잘해서 모두 다 살아남자. 그런 얘기죠. 인도와 동남아의 대중교통수단인 릭샤는 우리나라 기업의 디자인을 통해 노약자도 편하게 탈 수 있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광주 지하철역도 허용 디자인을 통해 변신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매표기와 노선도의 위치를 바꾸고 개찰구의 폭도 넓혔습니다. 실제 도시의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제 적용됐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더 큰 그 의미로는 이제 지역에 있는 예비 디자이너들이 12명이 참여를 해서 직접 시민들이 참여했다라는 그런 개념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추구하는 포용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특정 대상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19개 나라 430여 명의 디자이너들이 다양한 작품을 통해 제시합니다. 디자인이 없는 삶은 생각도 할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이 왜 어떤 사람한테는 쓰일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못 쓰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좀 말하고 싶은 전시관입니다, 이번이. 오늘 저녁 열린 개막식에서는 포용 디자인의 가치를 지속적이고 보편적으로 구현하자는 광주 포용 디자인 매니페스토가 선언됐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8월이 끝나가지만 더위는 지칠 줄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6도에 머무르겠고 낮 최고기온은 순천과 광양, 고흥이 33도, 여수가 31도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 오후 전남에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일요일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0.5m, 먼바다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2시쯤 여수 산단의 한 비료 공장에서 40대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수 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주변 동료의 신고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공장 측이 현재 비료 생산을 중단한 시기인 점, 사고 장소가 실내인 점 등을 토대로 온열 질환과의 연관성은 낮다고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